시사팩트 오늘 첫 번째 다룰 팩트는요. 장동혁, 한동훈은 범죄 행위로 제명이 됐다입니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건 당원 게시판 사건 때문이고 그건 범죄 행위라는 아주 수위 높은 비판이죠.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입니다. 제가 저 해당 행위자 복당 영구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한번 한동훈 의원이 어떤 걸로 제명을 당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저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판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앞서 장 대표가 해당 행위자는 복당 영구 금지시키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한동훈 의원 겨냥한 거 아니냐는 말들 많았죠.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런 답이 온 겁니다. 해당 행위로 제명된 것이 아니고 범죄 행위로 제명당한 거다. 그래서 다른 경우다라고 한 건데 정혁재 변호사님, 이 범죄라는 표현이요. 당원 게시판 사건이 뭐 수사가 끝나가지고 결과가 나왔거나 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적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전직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 부장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어를 좀 가려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원 게시판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동훈 그 의원이나 아니면 한동훈 의원의 가족이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기타 당직자 여기에 누가 포함되냐면요. 추경호, 나경원, 정점식, 원희룡,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 황우여 의원 등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비방의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이분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고소를 한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수사는커녕 고소까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가장 많이 비난 글이 올라간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면 김건희 여사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의원 고소했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고소했습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분들은 지금 본인이 감옥에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라고 하면 추경호, 나경원, 정점식, 원희룡 이런 분들은 왜 한동훈 의원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예. 부장판사 출신의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범죄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추경호, 나경원, 정점식 등등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동훈 의원을 그 고발한 적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오히려 누가 고발을 했냐면 한동훈 의원이 고발을 했어요. 예. 누구를 고발했냐면 2026년 1월 8일에 이호선 교수라고 국민대 교수가 계신데 그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분이 당무감사위원장이었단 그랬죠.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오히려 이호선 위원장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한동훈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장동혁 대표는 그 부장판사 출신이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이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당원이 익명으로 단계에다가 글을 올리는데 예. 이런 단계에 올라온 글들을 다 공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당원들이 단계에다가 글을 올리겠느냐. 이거는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동혁 대표였는데 예. 뭐가 달라졌느냐? 장동혁 대표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는 수석 최고위원일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당대표가 되니까 어떻게 판사 출신이 180도로 말을 바꾸는가. 예.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단은 도대체 어떤 글로 인해 어떤 그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이른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는지 앞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당이 윤리위원회라는 사실상의 이 사법기관처럼 되어 있는 기구를 만들면서 해당 행위라는 그런 이유로 어떤 징계를 내린다. 이거는요. 법적인 처분이 나오기 전에 정치적인 의미 이걸로도 충분히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행위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 행위라는 것은 좀 표현이 다르죠.
김기현 대변인님, 정익진 변호사 말씀처럼 이 판사 출신인 장 대표가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다라고 하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소도 없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당에서 정당에서 당무 감사를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제 검찰의 역할이고요. 윤리위원회가 이제 법원의 역할이죠. 근데 그 당무 감사 결과를 보니까 이른바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난, 비판, 뭐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이 한 사람이 하나의 IP, 하나의 어떤 계정을 가지고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어떻게 보면 그 계정 5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5개 계정이 한동훈 당시 대표의 가족들이다. 그 부분이 나왔고요. 또 이게 IP를 보니까 2곳에서 작성이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당원으로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의 어떤 계정을 가지고 하나의 IP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5개의 계정인데 IP가 2곳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아니면 소수의 사람이 여러 사람의 계정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썼을 개연성이 좀 높은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내용을 보니까 가입 시 사용된 전화번호 뒷자리가 4자리가 다 일치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 가족들과 다 일치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 가족 한 명이 한 계정을 가지고 단순히 비판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네. 그 날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가족들이 했다, 미안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냥 사과를 하고 넘어갈 부분인가? 왜냐하면 이를 바라보는 게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과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분 사이에 이 부분이 단순히 뭐 비판을 넘어서서 사실상 당이 쪼개질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서로 간에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범죄 행위냐?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나의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비판한 걸 넘어서 예. 뭔가 조직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여론을 조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제 개연성 맞습니다. 한다면이라는 맞습니다. if가 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범죄라고 단정을 지금 당 대표가 지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봐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본인의 예. 어떤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순히 예. 이게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당의 정상적인 여론 수렴 과정으로서의 어떤 게시판의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방해 및 정당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도 이제 만약에 이게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때는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 이상이기 때문에 예. 여론 조작이나 정당법 위반 그리고 업무 방해 이쪽까지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